예, 천연가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죠. 어떻게 월가가 하는 짓이 저희의 예상을 틀리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지. 이러한 작전성, 이런 행태들이, 물론 이 천연가스만이 아니죠. 원유도 그랬고, 그리고 사실은 뭐 제약주나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제가 그동안 예측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만큼 얘네들이 좀 지독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만기 때 여러분 이런 누르기나 방향성 아니면은 누르기 내지는 올려 붙이기 이 스킬 만기 때 이 스킬을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책에서 읽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매매하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누군가는 이 사실을 좀 어쨌든 미국에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 월가의 이러한 행동들을 미국에서도 모르니까 그렇게 내비두겠죠. 물론 저도 그냥 알게 된 정도의 사실이니까 이미 미국에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미국에서 이걸 인지한다면 월가를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이 선물 작전 투기 세력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이번에도 역시 이날의 만기였고요. 금요일 만기까지 내려 누르는 길에 끝까지 이렇게 이거 8월물 차트입니다. 연결 선물 차트 아니고요. 8월물 차트가 2.4에서 1.5까지 이렇게 추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8월물 자체의 거래량은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것이고 이제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 작전은 지금껏 상방을 친 개미들은 하락 마감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누르기 작전 여기가 끝일지 아니면은 한두 달 더 가져가서 1불 때까지 누르는 게 이들의 목적일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선물 거래량에 좀 주목을 하세요, 여러분. 다행히 지금 금요일 거래량은 조금 작게 나왔는데요. 10만 계약으로 나왔는데 목요일 거래량은 20만 계약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얘네들이 작전하는 거래량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건 연결 선물을 봐야 되는데요. 연결 선물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동안 20만 거래량 이상에서 제가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은 이 낮은 가격에 얼마 여기가 1.5불 아니었습니까? 이 낮은 가격에 누군가는 20만 계약이 될 정도로 하방을 친다. 개인이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가 선물 차트 오래도록 연구하는데 사실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법이 가장 큰 이득을 얻게 줄 수 있는 기법이 이겁니다. 엄청 싼 가격에서 만기 직전에 그 흐름대로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이때도 1.9불에서 1.5불까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8월물 차트가요. 8월물 차트는 얼마 전 6월달 초에도 1.8불 대 1.9불 대였어요. 콘덴고 때문에. 거기서 하방을 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물론 그거는 그 월물, 6월물, 7월물이겠죠. 6월달이니까 7월물까지 주기기 흐름이 이런 식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이 상승 추세 꺾이고. 근데 보통은 하락시키기 전에 몇 번 튕기면서 하락을 칠 마음을 좀 꺾어 놓고 하락을 시키곤 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낮은 가격에서 더 하방을 치거나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 월가도 결국에는 하방을 먹기 위해서는 상방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개인 상방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시기는 낮은 레벨이다. 낮은 가격 레벨에서 개인들이 또 상방에 달려드는데 그거를 그 기간 동안 잡아먹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농산물도 제가 마찬가지로 합니다. 농산물도 지금 6월 말이 FND죠. 선물 투자자들의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또 눌리고 있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월가가 올리는 추세일 경우에는 올려서 마감을 합니다. 예.
우리에게 그 용기가 있는가. 이거를 안지는 제가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를 감행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번에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요번에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여전히 그 용기는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간혹 만기가 가까웠을 때 한번 여기서 빡 뜨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거의 9대1 정도, 제가 볼 때는 9대1, 8대2, 거의 8번은 그냥 작전 방향으로 눌러 붙여서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만기 전후에 저가에 잘 잡아서 몇 개월 가져가는 거, 그게 수익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다면 여기서 이 하락을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은데 사실 있으면은 지난번 원유는 대박이었던 거죠. 마지막 날까지 마이너스 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대박인 거죠. 대응은 간단합니다. 설명을 좀 길게 드린 것 뿐이고, 대응은 만기 전후에 저가에 잘 잡은 후에 저가의 매수를 아마 이제 그동안 제가 손절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래서 손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는 만기 전, 지난 목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한 번 더 들어가고, 그 후에 다시 손절을 봐야 됩니다. 혹시 다음 달에 1.2불까지도 혹시 누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래량이 크면 안 좋아요. 왜? 차라리 음봉이 크게 나온 날은 강제 청산이 되니까, 강제 매도, 마진콜이 되니까 마진콜 물량까지 합해서 거래량 나왔다 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큰 음봉이 아닌 날인데 나중에도 이후에도 계속 뭐 1.6불 아래에서 요런 구간에, 뭐 큰 음봉도 아닌데 요런 데서 거래량이 계속 20만 계약 이상 나온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거기서 매도를 치는데, 그렇게 낮은 가격에서 매도를 칠 주체는 월가 아니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가 왔지만 저가에서도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하면 왜 좋으냐 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0만원 다 넣지 않고 300만원만 넣어서 여기서 올라버리면 300만원도 이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300만원 넣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져서, 만약에 손절도 못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1불까지 떨어졌다고 쳐요. 0.9불까지 만약에 뭐 다음 달에 누르기로 결정되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원유는 마이너스도 냈는데 0.9불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700만원으로 뭐라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좀 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적당히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유는 5일선 깨고 조금 하락은 하고 있는데, 조금 하락은 좀 제한되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은 가솔린을 보시면은 조금 많이 떨어졌죠. 가솔린 지금 5%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휘발유 수요가 지금 미국 자체 내에서 항공유 등등 뭐 여러 번 해서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하락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WTI 크루드 오일이 꼭 또 하락하지, 그건 몰라. 이것도 어차피 선물 도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물 거래량을 봐야죠. 또 개인들 중에 또 이제 못 모르고 하방 또 많이 치는 사람이, 근데 확실히 줄었죠, 거래량은. 어쨌든 마이너스 난 후에 좀 줄었어요. 그냥 마이너스 그때 시연하고 난 다음에는 레벨이 한 이 정도에서 조금 레벨이 좀 줄었어요. 개인들이 선물 시장을 좀 떠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럼에도 저는 개인들이 만약에 하방을 많이 치게 된다면 향후에, 그러면 얼마든지 얘네들이 선물 조작을 상방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유의 적정가에 대해서는, 저는 적정가가 사실은 예전에 100불 이상은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2000년 이전에 지난번 보여드렸듯이 15불 언저리였었어요. 그죠? 그게 아무리 뭐 2000년 이후에 뭐가 풀려나고 했다고 하지만은, 휘발유의 수요가 뭐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엄밀히 저는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이 구제금융으로 이런 작전이나 하고 앉아있고, 미국 은행들이 작전한 거 아닙니까? 하락하고 다시 오른, 이거는 전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아고라에. 원유는 이거 버블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장기 차트를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여러모로 한 50불 정도가 아마 적정가가 아닐까 싶은데, 40에서 50불 정도가 적정가가 아닐까 싶은데, 사우디나 그 원유 세력들이 늘 이렇게 고평가를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50불 정도까지는 상황 따라서 오를 수 있다. 그럼 적정가 그 정도라면 적정가에서 뭐 조금 더 오르든 60불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상황 따라서 하방 치는 개인들이 적게 되면은 이것도 그죠.
향후에 또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선물 놀이가 없다면은 원래의 가격대로 가는 것인데요. 물론 상황 따라 60불까지 오버슈팅 하게 되면은 40불에서도 50%가 오르는 것이긴 하겠죠. 그죠? 이걸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은 60불까지 바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방치는 개인이 많을까요? 여러분 하방치는 개인이 많을까? 이 가격에도 하방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죠? 가격이. 농산물 좀 보겠습니다. 농산물도 여러분 F&D나 만기가 오면은 늘 좀 조정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바닥 짚고 좀 상향을 잡았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팍 뜨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무조건 늘 말씀드리지만 손절을 이렇게 정해서 만기 다가오면은 조금 이런 누르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만기 때는 좀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상으로 지금 이평선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근데 사실 이럴 땐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누르기가 끝났다라고 여기서 누르기가 끝난 거면은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단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어느 저점을 하게 되면은 그 저점까지 꼭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깨는 듯한 리액션을 준 다음에 또 올리는 경우가 늘 많다. 이런 거는 늘 여러분이 머리에 두시고 오셔야 되고, 연결선물상에는 또 떠 있는 가격이네요. 어쨌든 농산물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늘어지면서 아마도 바닥을 언젠가 좀 잡게 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좀 크게 오르는 시기가 오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좀 떨어진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맨날 하방작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몇 년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곤 했는데 그동안 계속 하방작전만 주구장창 해왔습니다. 언젠가 또 얘네들이 상방작전으로 변경됐을 때 그때는 또 많이 오르게 되겠죠. 그걸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헷갈리게 많이 해가지고. 컨된 것만 없으면 영원히, 지금 옥수수 324불인데요. 컨된 거 없이 영원히 이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면 저는 진짜로 전재산 다 팔아서 현물이라면 이 옥수수를 지금 이 가격에 제 창고에 저장해도 이게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자산이라면 저는 모든 재산을 다 농산물에 투자합니다. 향후에 얼마나 떨어지든 그건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농산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 거. 어쨌든 농산물 관련해서 투자할 방법들을 저희가 의견을 많이 나누고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그 와중에 상단을 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넘었다고 하기는 약간 그래요. 그죠? 어쨌든 여기 넘으면은 단기적으로라도 추가 상승을 보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것 역시도 아까 거랑 뒤집어 생각하시면 돼요. 늘 고점을 넘는 듯 하다가 꼬라박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넘었다 쳐도 꼭 저는 3일 이상은 무조건 좀 봅니다. 넘었다고 해서 한 번에,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나 이틀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넘었을 때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넘으면은 쭉쭉쭉 가거든요. 근데 얘네는 하도 넘는 듯, 여기도 보세요. 여기를 넘고 더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방향 전환했죠. 금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거랑 뒤집어서잖아요. 내리는 애들은 이거의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시고 그거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 일주일 이상 여기를 완연히 넘어서 지지가 되면 그 후에는 일주일 이상 지지될 경우에는 상승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FED에서 더 돈을 풀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금은 투자 가능해요. 근데 금이 최선인가? 제가 장기 차트 보여드렸죠. 장기 차트상 금이 과연 다른 거에 비해서 저평가 레벨인가는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백금이나 어쨌든 백금은 좀 섞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백금이 그나마 낫죠. 백금도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낮은 거는 솔직히 농산물이나 천연가스나 그런 게 아주 낮죠. 근데 여러분 천연가스도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셰일가스로 인해서 사실은 가격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불 아래에서는 셰일기업도 문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오르겠지만 얼마를 찍고 오르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또 콘덴거로 계속 또 콘덴거로 먹어 들어가면은 그게 장투가 꼭 좋은 답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크게 떨어졌을 때 만기 후에 좀 일부 가져가다가 만기 후인데 만기가 지나고도 바짝 다시 못 들 경우에는 다시금 그 다음 만기 때까지 누르는 거를 천연가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팔라듐도 금 따라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팔라듐도 정말 헷갈리게 하려면 여기까지 다시 올려붙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건 알고 계세요. 옛날에 피더캣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급락을 했죠. 지난번에 2700에서 1300 엄청난 급락을 했는데 그 튀어 올랐는데 튀어 오르고 여기서 그냥 하락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정말 헷갈리게 하려면은 여기까지 오르게 하는데 여기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면 여기도 넘는 듯 하다가 다시 진짜로 그때는 진짜 꼬라 박는 거예요. 그거는 염두는 두세요. 근데 지금은 뭐 아직 이평선 아래에 있어서 그건 이 정도나 올라간 후에나 생각할 이 정도 올라간 후에는 좀 추가 반등을 생각하는데 일단은 조금 이평선 아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힘없이 좀 무너지는 스타일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플래티넘 상방하고 팔라듐 하방을 좀 골고루 하면은 뭐 인플레 오면은 플래티넘이 오를 거고 금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금은 지폐에 대한 대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이랑 은이랑 플래티넘 그 상방을 다 합친 것만큼 팔라듐 하방을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물론 게 다른 결과를 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또 휘발유차 촉매가 또 너무 앞으로도 아니 경유차가 이제 더 없어지면 플래티넘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뭐 적당히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다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 팔라듐 이거 이 가격 간 거는 이건 이것도 작전이에요. 작전하니까는 딱 FND 끝나고 떨어졌어요. FND 선물 투자자 만기 끝나고 떨어졌다고요.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그죠?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 고점을 넘는 듯 하다 꼬라 박았죠. 이게 많다니까요. 무리하게 작전할 때는 늘 전고점을 넘는 듯 헷갈리게 하고 꼬라박고 아래로 작전할 때는 늘 아래 했다가 올랐다가 아래를 깨는 듯 하다가 올라가고 그 면에 있어서 천연가스가 지금 레벨은 좋아요. 지금 왜냐면은 1.5불을 깨는 듯 하다가 지금 마감을 1.4불에 지난 월물을 1.4불에 목요일인가 마감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벨은 좋아요. 천연가스가. 왜냐면 지난번 저점 1.5불이었는데 거기를 깼어요. 깬 다음에 살짝 깨는 듯 하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패턴. 그래서 천연가스가 일단 조금 들어가 보시고 반드시 손절가 정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시황도 힘드네요. 그죠? 시황도 힘들어. 아우 그죠? 이렇게 원자재도 이렇게까지 얘기해 줄 게 많을까 싶은데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가요? 어쨌든 여러분 원자재 투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자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유해서 이득을 볼 거라 그런 생각 잘못됐어요. 왜? 콘덴고 때문에 만기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잘 모르시면 예전에 제가 콘덴고에 대해서 설명한 거 한번 영상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